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살벌해질 겁니다. 뭐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2022년 기준 부동산 업계 1위의 기업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소비가 급감하고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국가인 한국에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거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꽤 심각한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상황들은 오래 지속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다? 일본이다. 근데 일본이 지난 이제 30여 년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만큼만 돼도 정말 성공한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더 치명적인 경제 충격을 겪게 될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너무 많이 지게 했어요. 지금 가계부채, 저자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160, 170%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많은 이들이 파산과 부도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요.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현재 이르렀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로 인한 대가를 이제 영수증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이미 온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점점 맞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더 생기겠습니까? 어떤 충격을 겪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질 겁니다. 가족 간의 이제 범죄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거죠. 길거리로 나오면 그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악랄한 나쁜 성인들에게 이용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온갖 이제 유언과 온갖 범죄가 이제 창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제 10대들이 되게 무자비하고 되게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집단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 희망과 꿈도 없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저거 마음대로 그냥 망나니처럼 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앞으로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고, 지금 현재 세금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이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고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파산하고 되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미국의 정신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미국 정시가 떨어지고 미국의 이제 긴축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고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미국이 이제 리만 때에 비해서 10배 이상 쌓여 있는 그 부채를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이제 도처에서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모펀드가 돈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사모펀드가 왜 돈을 모으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큰 바겐세일 시장, M&A 시장이 열리는데 그 시장에 자기들이 돈 들고 이제 뛰어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죠. 지금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생각이 없답니다. 기존에는 9월달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최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9월 이후에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 5.75%, 그러니까 9월달에 0.25% 올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6%, 6.25%, 뭐 계속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979년, 1980년 폴버크 사태의 그 금리 급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리에도 많은 이제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주식시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결국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각종 비용들을 줄이고, 뭐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고, 극단적인 소비 급감, 내수시장 침체, 그리고 기업들은 기업의 영업이익 이제 감소, 매출 감소, 뭐 그러면 이제 뭐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이 돼서
이 순환고리가 이제 점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고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견딜 수 있겠냐고요. 뭐 극소수의 부자가 또 탄생하겠죠.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40년 만에 오는 기회고 뭐 10배, 20배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엄청난 이제 대박 기회가 온다고. 현금을 마련하고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때를 두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대박 기회가 맞죠. 그리고 대부분의 무지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많이 몰락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사는 게 참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너무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일이 걸려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20세 이하의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의 20%가 연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 대출을 해준 이전 정부의 이 폐악질이 너무도 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달부터 뭡니까? 9월달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벌써 이제 서울의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자기네 건설사들 그 미분양 물량들 정부 세금으로 이제 매수해 달라고 지금 수작 부리려고 밑밥 가는 거죠. 안 그럼 나 부도 낼 거야. 나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 거 사줘. 무슨 가격에? 비싼 가격에. 2억짜리 아파트 한 10억 정도는 뻥튀기 해놓고 30% 할인인 7억에 매수해 달라고 계좌 뿌리는 겁니다. 그게 그네들의 속셈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통이나 이런 데서 뭡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에서 뭐 은행들 팔 비틀어 가지고 금리 낮추라 그러고 폭리 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지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 또한 뭡니까? 그냥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하는 짬짬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결국 그들은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1% 적립하는 게 2024년 5월 1일부터인 것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2% 2.5%까지 올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시중금리가 10% 이상 넘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연체자가 폭증하고 있고 주담대 50년짜리 자기네들이 먼저 주도해서 만들었으면서 뭐 지금 이제 5대 주요 은행에게 슬쩍 책임을 또 떠넘기고 하는 그런 수작들을 부리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뭐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를 너무 이렇게 내버려뒀던 탓에 그네들이 자기 돈인 것처럼 국민연금 탕진하고 있고 온갖 개수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로 직시하고 그들을 혼내줄 수 있는 국민이 돼야 나라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텐데 저같이 한심한 이가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못 모르고 넘기다 보니까는 그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경제 충격이 엄청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